네, 반갑습니다. 김석준입니다. 일단 시험,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경험했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1차 시험을 이게 거의 컷에 가깝게 이제 합격을 했었어요. 부산에서 공부를 했었고, 학원을 안 다녔었습니다. 학원을 안 다녔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70.5 나와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일단 학원에서 이제 여기 서울법학원에 처음 올라와서 합격 커트라인 설명회를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69.5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었고, 이제 발표가 되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동차 강의를 작년 들었었습니다. 작년 듣고, 이제 중간에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이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2차 시험을 여기 서울법학원에서 2년이 돼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작년 이제 시험을 딱 쳐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작년 점수가 어떻게 됐냐면, 민법이 52점 나왔고, 형법이 10점. 그래서 이제 형법 10점, 형사소송법 27점. 그렇게 해가지고, 37점 나와가지고,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그쪽에서 이제 과락이 됐고요. 민사소송법하고, 소장에서, 점수가 52점 나왔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이제 등기 서류하고 합해가지고 48.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제 제가 동차 시험을 치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답이 맞았든 틀렸든 다 이제 끝까지 쓴 것은 얼추 50점이 나오는구나. 작년 커트라인이 53.45인가 그 정도 됐는데 제가 거의 이제 다른 과목들이 얼추 이제 한 50점 가까이 그러니까 컷을 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유형을 보니까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쪽은 판례가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판례를 틀지 않고 판례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난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법이 좀 쉽게 나왔던 것 같고, 올해는 이제 민사소송법 판례 중에서 좀 그나마 가장 어려운 거를 골라서 이제 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을 바꾼 거는 이제 없고, 그대로 낸 거죠. 사실 이제 이번 시험 칠 때 이제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거는 이제 민사소송법 50점짜리하고 형사소송법 1문 20분짜리를 제가 판례를 다 문제화 시켜서 아이패드에 다 저장해 놓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 민사소송법 50점 같은 경우는 오타가 났잖아요. 오타가 나가지고 2013년인가 2008년 된 밑에 98년인가 이게 숫자가 틀려가지고 저도 순간 좀 당황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형법은 판례가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고, 단지 민법만 이제 판례를 여러 가지를 응용해가지고 섞어서, 그러니까 기존 판례를 판례를 그대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판례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판례를 쫙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대로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경험을 이제 작년에 이제 민법 시험이 1번 1문 50분짜리가 유치권 문제였고, 2문이 이제 사실은 전세권 임대차 모집 해가지고, 사실 전체적으로 다 경매 문제였는데, 제가 사실 경매를 실무를 하거든요. 경매를 실무를 하다 보니까, 유치권 가압류 판례 이외에는 제가 판례를 다 다뤘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경매 강의를 하면서 판례 전체를 다 다뤘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1교시 때 문제를 받아들고, 좀 당황했던 게 뭐냐면,
이거 저보고 합격하라고 이제 생동차로 시험을 치는데 판례를 다 아니까 합격 이거 뭐 이러면 내가 합격하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시험을 다 쳤거든요 1교시를. 근데 다 치고 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맞춰보니까 답이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판례를 그대로 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비꼬아서 내가지고 사실 결론은 좀 많이 틀렸었어요. 그래 이제 52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경향을 좀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실무에 가까운 시험이 나오고 민법은 어쨌거나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 바꿔서 나온다. 그러니까 판례를 잘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응용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학원 수업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중요한 판례는 거의 다 학원에서 다루는데 문제는 이제 학원에서 과연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그 모든 판례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그 출제하시는 분은 어차피 판례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학원에서 안 다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고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이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학원에서 약간 이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본인들이 좀 또 중요한 파트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소송법에서는 기판력이라든가 뭐 병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다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공소장 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도 공소장 변경 자체가 그 예택 기재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서 나온 것이고 그 민사소송법 50점짜리도 결국은 이제 기판력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나온 거였는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커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론은 그렇습니다. 학원 3순환 이제 올해도 제가 3순환만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 그러니까 사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을 뭐 5회독, 7회독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책을 읽는 습관이 아니고 일단 강의는 책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테이프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법률 정보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펴놔놓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와 관련된 거를 계속 판례를 다 찾는 거예요. 최신 판례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판례 위주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계속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제 중요 판례들을 찾아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좀 인터넷에 친숙하신 분들은 이제 학원 교재, 학원 강의 이외에 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파트들은 스스로가 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좀 이렇게 최신 중요한 판례들을 계속 따라 나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아마 이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어쨌든 이제 스터디 매니저를 하게 됐는데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4월달 넘어가면 이제 계속 시험 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 뭐 첨삭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좀 사이드로 지금 자료를 정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이외에 이제 제가 쭉 이제 판례를 정리해왔던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요약했던 자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 개통 건설 회사 뭐 공인중개사 경매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이제 실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해시켜 드리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금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가 이제 스터디 매니저 공식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엄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방을 달라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방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해가지고 6층에 방을 하나 달라. 그래서 일단 제가 뭐 필수적으로 다 학원은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제가 평소에 이제 공부하는, 제 나름대로 공부해야 될 공간을 제가 6층에 스터디 매니저 방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료 정리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좀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1차 처음 되신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자동차 하시는 분들 여기 설명회 하러 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오셨는데, 저는 뭐 자동차도 아니고 이제 바로 합격했으니까, 아마 도움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3월달까지 틀을 좀 잡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4월달, 7월달 이렇게 2순환, 3순환 때는 좀 틀 잡은 것을 이렇게 빼대를 잡은 것을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이제 좀 고시원도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것들, 이해 안 되시는 것들, 그런 것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학원 강의를 네. 언제부터 이렇게 들으셨고 학원 강의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실강 말고 동강으로서도 그런 것이 어떻게 대체 가능한지. 실강하고 동강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수험 인터뷰라든가 수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제 작년 생존자 3개월 여기 공식적으로 들었고, 올해 이제 3순환 공식적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올해는 2순환 정도에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올라오려고 그랬고, 그 전에 제가 공부한 거는 뭐냐면 그냥 40 테이프, 그것도 2007년판, 이렇게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건 지금 제 경험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수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다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학원 강의를 쫓아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학원 강의를 쫓아가시는 게 맞고, 대신에 분명히 불이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판례를 그대로 내는데 학원에서 다 다른 거 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다 다뤘을 거라고 생각하는 뻔한 전압판례, 이분은 사실 전압판례 2개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근데 이제 1문에 20초짜리가 좀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보는 사람들은 고득점이 나왔겠지만 형사소송법 1문 20초짜리가 사실 저는 아예 법무사가 약식명령을 많이 다룬다. 그래서 난 약식명령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를 전체를 다 약식명령과 관련된 판례를 다 따로 정리했거든요. 제가 따로 정리했고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나온 거였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마 그 판례를 전체적으로는 다 다루진 않았었어요. 제 느낌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수석 합격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따로 무슨 상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원을 쭉 잘 따라가되 결국은 뭡니까 이제 불이타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판례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을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그 양을 조금 더 늘리면 커버가 다 된다는 거죠. 커버가 다 되고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강하고 오프라인 강의하고가 큰 차이는 없겠지만, 결국은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같이 어울려 다니셨던 분들이 많이 합격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삼순환 왔을 때도 작년에 친한 친구들 다 쭉 다녔었는데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많이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어울려서 좀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스타디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강의 들었던 거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보태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합격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들어보면은 다른 책 보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네네네. 근데 다른 책 보는 이유가 그 책 갖고 이해가 안 되고 강의 들어서 이해가 안 돼서 자꾸 그런 노력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우리 학원 이제 뭐 우리 이제 박혜원 선생님 뒤에 계시지만 완전 판례 위주로 하시잖아요. 판례 위주로 하시고 이제 우리 김용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학설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 주관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판례를 위주로 하시는데 그렇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등기법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제 사실 암기가 너무 안 됩니다, 지금. 원래 이제 나이도 좀 약간 됐지만, 이제 6년생이니까 이제 50 올라가거든요. 원래 제가 암기력 자체가 워낙 안 좋아요. 암기력 자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등기법을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민법이나 이제 이쪽 소위 말해서 실무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해도는 높아요. 왜냐면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두려워가지고 작년에 합격한 사람이나 두 문자 이렇게 다 정리한 것들 다 이만큼 제가 받아가지고 막 두 문자 만들고 했는데 실제로 시험을 쳐보니까 뭐 작년도 그랬지만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사실 저는 브리타가 등기법 일문 50점짜리 이게 브리타였거든요. 두 문자도 머릿속에 없고 그 틀에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점수를 내가 딱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일문 50점짜리가 제가 25점 받았고 2문 20점짜리가 17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문이 뭐냐면 마소 등기하고 이해관계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0점짜리였는데 저는 정확하게 마소 등기와 이해관계인을 이제 민법적인 관점 그리고 등기법적인 관점, 이게 이제 실체법하고 절차법에 따라서 딱 정리를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는 것도, 그러니까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이런 거 보면 절차법적인 상황하고 실체법적 상황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딱 정리를 하고 있으면 점수가 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책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어요. 과연 지금 그것을 실무한 사람들은 딱 금방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책을 많이 보시는 것보다는 뭐 책을 읽는 습관이 계신 분들은 회독수를 많이 늘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암기로 갔다가 이해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자신 없으니까 무조건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틀로 이제 암기를 하면서 이제 좁혀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공부를 했는데 그 책을 많이 확장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요 정규 커리큘럼이 충분하기 때문에 따라가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판례를 전문을 읽으시는 거 있잖아요. 판례를 사례하고 그게 판례를 쭉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시면 그게 이제 요지만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밑에 이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거.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습관이 전체를 다 읽는 습관이거든요. 전화 판례든 뭐든 끝까지 다 읽어요. 끝까지 읽는 습관을 하시면, 왜냐면 케이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례가 계속 나오거든요. 갑이 뭘 했다, 쭉 그 관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판사가 이제 각각 요건마다 이제 설명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판례 위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책을 저쪽 거 이쪽 거 막 특히 뭐 민법전 뭐 2000페이지짜리 3000페이지짜리 저는 별로 그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특히 학생 많지 않습니까? 학설까지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학원에서 전국 커리큘럼 쭉 따라가면서 내가 얼마큼 이해했는가는 모의고사로서 체크를 하시고, 그래도 좀 이해 안 가시는 건 그거와 유사한 판례들을 가지고 전문을 읽어 나가시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빨리 이해하시는 게 될 것이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게 있으시면 실제로 그건 실무를 한 사람만 좀 접근하기 가까울 거예요. 뭐 작년 시험도 그랬고, 아마 올해 도급도 마찬가지로 올해 도급도 사실 75점, 저는 70.5 받았지만 75점 그 최고점 맞으신 분이 원래 PF 업계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매일 도급 이제 PF라는 게 뭡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다 이제 돈 빌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시공사 시행사 이런 걸 다루는 업을 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워낙 하시다 보니까 이제 쉽게 다가오셨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3개월 동안
좀 이렇게 스타디하면서 실무들을 저도 뭐 건설회사 다녔고 공인중개사 하고 뭐 경매 강의하고 이렇게 실무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커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